채널 새색시의 꿈에 날마다 나타난 저녁 귀신의 정체는 과연 누구인가? 10여 년 전 어느 날 충남 보령시에 소재한 한 정신과 병원에 신혼으로 보이는 젊은 부부가 진로 상담을 하러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젊은 새댁이 상담받고자 하는 내용은 참으로 기이한 자신의 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에 얽힌 무서운 사연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드러나게 됩니다. 그녀의 기이한 꿈의 시작은 바로 한 달 전 신혼여행지인 제주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신혼 첫날 밤 잠을 자는데 신부의 꿈속에서 한 젊은 처녀가 나타났습니다. 그 처녀는 단발머리에 갸름한 얼굴하고 하얀 수호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색은 유난히 창백했으며 마치 비가 흐르는 것처럼 붉게 축열된 눈으로 신부를 노려보면서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고성남은 내 남자야. 내 남자에서 떠나. 빨리 떠나. 그런데 말입니다. 고성남은 그녀와 정신과 병원에 함께 온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신부는 꿈속에서 가위에 눌려서 고통을 받다가 비명을 지르면서 겨우 잠에서 깨어났는데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부는 결혼식과 피로연 등으로 피곤해서 악몽을 꾼 것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남편에게 꿈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은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간의 신혼여행 동안 계속해서 그 저녁 귀신이 무서운 모습으로 신부의 꿈에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혼여행을 다녀와서도 거의 매일 그 저녁 귀신은 여자의 꿈속에 나타나서는 고성남은 내 남자니까 내 남자 곁에서 빨리 떠나 라는 말대꾸하다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 잠자리에 들기가 두려워졌고 남편과 상의한 끝에 혹시 자신에게 심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걱정이 돼서 신경정신과 병원에 진료 상담을 왔다는 것입니다. 병원장은 그녀의 꿈에 나타나는 저녁 귀신 얘기를 다 듣고 나서 여자들은 누구나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신경을 많이 쓰기 마련이고 아마 그래서 몸이 쇠약해져서 악몽을 꾼 것 같으니 약을 복용하면서 상태를 좀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대에게 신경 안정제가 포함된 약을 처방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후에 다시 그 젊은 세대기 혼자서 병원에 왔습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처방대로 약을 먹고 전 며칠간 꿈을 꾸지 않고 잠을 잘 잤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때부터인지 약을 복용해도 다시 그 처녀 귀신이 꿈에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세대의 가슴이 올라와서 목을 조르면서 고성남에게서 빨리 떠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목을 살펴보면 목 주변에 버럭게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꿈속에 나타나는 처녀의 단발머리와 갸름한 얼굴 등 인상착의를 말하고 혹시 아는 여자냐고 물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전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부터는 저녁 귀신에 대한 꿈 얘기만 하면 남편이 크게 짜증을 내기 때문에 더 이상 꿈 얘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세댁은 이러한 남편의 과잉 행동에 대해서 오히려 더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병원장은 현실 상황도 아니고 그저 꿈만을 가지고 남편을 의심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세댁에게 남편을 의심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치료약뿐만 아니라 등산이나 조깅 같은 유산소 운동을 같이 권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남편과 함께 교회나 성당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을 찾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을 했습니다. 세댁은 집 근처의 성당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밤마다 꿈속에서
그 처녀 귀신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덱은 남편 고향 마을이 선산에 시가족 어른들과 함께 갔습니다. 그리고 조상들 산수에 가서 성묘하면서 조상들께 이 집안에 들어온 며느리로서 첫 인사를 드리고 혼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좀 아래쪽이 커다란 밤나무 옆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자신을 향해서 오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때는 훤한 대낮이었고 또 조금 떨어진 곳에 시댁 사람들도 여럿 있어서 별 생각 없이 혼자서 그 여자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서 보니 그 하얀 옷을 입은 여자는 단발머리에 갸름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세덱은 그 얼굴을 금방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바로 거의 매일 자신이 꿈속에 나타나서 목을 조르며 괴롭혔던 바로 그 처녀 귀신이었습니다. 처녀 귀신은 세덱을 쳐다보며 표독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이내에 아무런 말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세덱은 대낮에 자신이 헛것을 본 것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바로 전 처녀 귀신이 서 있었던 커다란 밤나무 옆에 조그만 봉분이 하나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덱이 가까이 가서 작은 봉분의 묘비를 보니 박현숙 지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때 저쪽에서 남편이 자신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서 시댁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왔습니다. 성묘를 마치고 오후에 세덱은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보령시내에 있는 신혼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여보, 박연숙이 누구죠? 그러자 박연숙이라는 이름을 들은 남편은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며 알지도 모르는 여자를 왜 자신에게 묻느냐고 하면서 크게 화를 냈습니다. 결국 둘 사이에 심한 언쟁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 외에도 세덱은 이틀이 멀다 하고 꿈속에서 그 처녀 귀신에게 시달렸고 부부 사이는 점점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세덱은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 12주가 되었을 때 꿈속에서 나타난 처녀 귀신은 표독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너는 고승남이를 낳으면 안 돼. 그 애는 내가 데려갈 거야. 하면서 여자의 목을 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자는 가위에 눌리면서 비명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내 참을 수 없는 심한 복통을 느끼며 구급차를 타고 병원 응급실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너무 안타깝게도 그만 태아를 유산하고 말았습니다. 결혼 후 지난 몇 개월간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고 괴로웠던 세덱은 자신에게 뭔가 숨기는 남편과 더 이상 결혼생활을 계속하기가 힘들어서 결국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은 바로 묘지의 주인인 박현숙은 남편이 자신과 결혼하기 전에 약혼했던 처녀였으며 둘은 매우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양가 부모의 승인하에 결혼을 전제로 약 3년 정도 동거를 했었는데 사소한 혼수 문제로 다투다가 처녀가 목을 메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분노한 처녀의 집안에서는 처녀가 자살한 모든 책임이 남자인 고승남에게 있다면서 처녀의 시신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남자 쪽에서는 소문이 나는 것이 두려워서 자살한 처녀의 시신을 거두어서 선산한 쪽에 작은 봉분을 만들고 고이 묻어주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이 될 남자 집안이 선산에 묻힌 처녀의 영혼은 자신이 이미 시댁의 며느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혼한 세덱의 꿈에 나타나서 질투를 했던 것일까요? 아무튼 세덱이 남편 고승남과 이혼한 후에는 처녀 귀신이 더 이상 꿈속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야기 채널입니다.